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환 트레이딩의 생존 전략, 서바이벌 스트래티지죠. 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 7강입니다. 제 7강. 오일하고 골드죠? 예, 오일 골드. 시장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7강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제 6강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게 상품 통화죠? 예. 상품 통화의 대표 주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 달러 하고 오지, 예, 캐나다 달러, 루니. 호주 달러는 광물선 자원, 특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광물선 자원 중에서, 그죠? 이거다. 예. 철광석이단 말이죠. 예. 메이저 아이언오, 익스포터스 보면 수출국이죠. 예. 호주가 38%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광석의 주요 수입국은 뭐냐? 1위가 뭐 거의 60%에 가까운 중국이죠. 2위가 일본.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통화다. 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죠. 현재 2%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0.5% 기준금리를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의 BOK 같은, 그, 호주의 중앙은행인데, 글렌 스티븐슨이 지금 수장으로 있다. 호주 달러 트레이딩 팁은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1차 상품 가격, 특히 철광석에 상당히 그 연동을 한다. 그리고 향후의 하락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오일이죠. 오일. 오일하고 완벽히 연동하고 있는 루니, 캐나다 달러.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 가격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캐나다 달러가 뭐 대단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네. 오일은 뭐냐? 오일은 뭐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빠졌죠. 네. 역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통화다. 이렇게 여러분께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자, 그러면 뭐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말하죠. 예. 이게 대표적인 그 국제 유가라 하면 이 크루드 오일을 말하죠. WTI. 예. 크루드 오일 뭐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특히 그 작년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작년 그 7월 정도죠. 예. 7월 정도에 100불 정도, 110불 정도였죠. 예. 배럴당 110불 정도 가격에서 뭐 강력한 하락을 보였죠. 예. 예. 지금 현재 가격은 뭐냐? 지금 배럴당 이 정도까지 빠졌죠. 예. 가히 폭발적인 하락이죠. 예. 하락의 주요 원인 이거죠. 뭐 글로벌 달러 강세하고 중국이죠. 중국 포함한 세계 경제의 불안 가능성, 수요가 감소한 거죠. 특히 그 셰일가스하고 비전통적인 원유 생산이 증가를 했고, 이란이 지금 뭐 미국과의 동결이 풀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란이 뭐 막대한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페크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상당히 높죠.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뭐냐면 이거죠. 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데 비해서 수요가 그죠? 수요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예. 자, 최근에 12월 4일
각자의 그 오페크 회의에서 감산 논의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생산량 쿼터 상한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마치 치킨 게임처럼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35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뭐 강력한 뭐 제일 큰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골드가 향후 어디까지 빠지겠느냐? 예. 배럴당 20까지 빠진다. 예.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그 공격적인, 예, 공격적인 전망까지 내놓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새 국제금융시장의 화두는 뭐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당연히 모든 길로 로마는 통한다가 아니고 모든 길은 오일로 통한다죠. 오일로 통한다. 지금 오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선물하실 때 현재 오일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오일하고 유로죠. 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굉장히 그 강력한, 예,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공급 증가, 수요 감소, 예. 수급이죠. 뭐 기본적으로 수급. 게다가 뭐 달러 강세, 예. 이런 영향으로 지금 폭발적인 하락을 보이는데 그러면 오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거는 뭐 제가 전망한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자,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위클리 차트예요. 예. 거의 뭐 그 매크로한 시각을 가지고 크게 보는 거죠. 예,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와 있는 차트니까. 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기 150불 가까이 여기 올랐죠. 요게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몰기지 국제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 140불에서 145불 정도까지 갔습니다. 뭐 폭발적인 상승이 있죠. 이거를 저는 1, 2, 3, 4, 5 이걸 파동으로 봤을 때 이게 1파닥이에요. 매크로 1파닥. 큰 파동으로 봤을 때 145불까지 올라가면서 1파를 찍었고 그 다음은 길게 지금 뭐냐 거의 뭐 한 9년간 이어오는 그 조정 파동이다. 이게 임펄스다. 임펄스다. 5개 파동 나오면서 임펄스고 지금 조정이단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몰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의 가격 요게 몇 불이냐? 요게 32불 정도입니다. 32불 배럴당. 요 가격을 찍고 그 다음에 A, B, C 조정 파동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추세 트라이앵글이죠. 예, 트라이앵글 삼각형 추세가 깨지는 시점 요게 뭐 한 90불 정도 되겠네요. 그때서부터 뭐 거의 뭐 폭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예. 현재 왔는데 지금 가격은 35불 정도 한단 말이죠. 거의 다 왔어요.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2008년도에 바닥권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골드만삭스처럼 20불 정도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공격적으로 전망은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32불 정도는 깰 것이다. 저는 매크로한 뷰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A 파동 32불을 깨는 수준에서 C 파동이 끝나지 않겠느냐. A, B, C죠. 예,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건 한 9년, 10년간의 그 강력한 그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점차적인 새로운 신규 상승 파동으로 인해서 유가가 재반등하지 않을까. 아주 매크로한 뷰입니다. 제 뷰예요. 굉장히 제 뷰가 이렇게 오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재에서는 지금 40불 정도가 그렇게 이렇게 왔을 때 현재는 약 한 40불 정도가 이게 강력한 뭐 레지스턴스죠. 이제 저항이죠. 예. 이거를 상향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하락이 거의 뭐 지금 뭐 제어할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보조 지표상으로는 굉장한 그 오버솔드, 과매도 영역인 거는 틀림없지만 언제든지 추가 하락 가능한 그런 그림이죠. 예, 저는 WTI, 크루드 오일을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는 섣부른 롱보다는 추세에 같이 동참하는
매도 전략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반등 국면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할 텐데요. 강력한 롱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거진 왔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그 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는 뭐 이거죠. 뭐 글로벌 달러 강세에 완벽하게 연동하는 게 골드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경제 침체. 이게 각국이 어디겠어요? 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어디겠습니까? 이거죠. 뭐 차이나하고 넘버 1, 2죠. 차이나하고 인도죠. 차이나, 인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뭐 수요가 줄은 거고 공급은 뭐 스테디하죠. 이런 상황에서 골드도 지금 빠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한 1070, 80 정도 하고 있죠. 온스당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큰 파동으로 보면 여기가 임펄스란 말이죠. 추진파가 끝났고 여기도 조정파다. 지금 현재는 A, B, C 조정 과정이다. A, B, C 하락 조정이다. 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드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골드는 보관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없잖아요. 골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골드바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집에 보관하려면 금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보관 비용이 들어요. 코스트 오브 캐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글로벌 달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된단 말이죠. 이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강세냐 약세에 완벽하게 연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골드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 동향과 같이 엮어서 상호 비교하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거래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골드 가격을 뭐 이것도 러플리, 이것도 뭐 먼틀리 차트입니다. 이게 뭐 월간 차트인데 어떻게 가냐? 저도 뭐 옛날 그 2000년도 초반부터 한번 보시면 2000년도의 초반에 온스당 뭐 굉장히 낮았죠. 350불 정도 했습니다. 350불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1, 2, 3, 4, 5, 8 이게 임펄스 파동을 가면서 이게 거의 뭐 그 2000불까지 갔죠. 1900 정도 갔다가 지금은 조정파다. 요게 이제 올라간 게 한 2011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A, B, C파 조정인데 어디까지 오느냐? 저는 글쎄요. 한 1000불은 깨지지 않을까? 현재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서 재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글로벌 달러 강세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벌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추세가 마무리된다면 당연히 골드는 상당히 가파르게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낮아지죠.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사인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레이딩 마인드 자체로는 골드를 보시면 일단 하락 흐름에 따라가야죠. 그리고 거의 바닥 건너갔기 때문에 난 골드를 이제부터 사기 시작할 거야. 바닥에 누가 왔다 그래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5층까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00불 깨지고 7, 800불까지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전략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게 먼틀리 차트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어떤 그런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는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 자, 제 8강 파운드 있죠.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가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하죠. 파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파운드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동을 매기기도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 사인을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굉장히 강해요. 얘네들도 지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렉시트라 그래가지고 유로존을 얘네들이 과연 탈피할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뭐 차트 보양을 해서 뭐 올 들어서 2015년 들어서도 뭐 강력한 이 박스권이죠. 예. 유로는 아시겠지만 강력히 하락 추세, 옌도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오일은 뭐 폭발적인 하락을 보였고 골드도 빠졌는데 파운드 자체는 굉장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파운드 같은 경우도 추세가 나면 강력한 또 추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파운드화도 여러 면의 트레이딩의 카테고리에, 바구니에 넣으셔야 된다. 좋은 타이밍이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파운드를 자꾸 보시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특히 이게 마크 카니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마크 카니 이거 뭐냐 이거 뭐냐 말이죠. 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영국의 영국 영란은행이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란은행의 수장이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나라가 영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얘는 뭐냐면 여기서 BOC죠.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맡아왔어요. 이 사람이. 2008년도부터 서프라임 몰기지 당시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업무 성과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BOK 한국은행의 총재를 BOJ 일본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318년 영란은행 역사상 사상 첫 외국인 총재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파운드화에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봤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했고 실용적인 아주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마크 카니에 대한 그 동향 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를 써봤고요. 자, 그럼 파운드 달러의 트레이딩 팁은 뭐냐? 영란은행의 금리 정상화 속도다 이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My own way. 내 갈 길을 간다 이거죠. 내 갈 길. FRB는 금리를 인상을 해도 얘네는 인상할지 안 할지는 확실한 사인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란은행도 금리 정상화에 금리를 향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할 것으로 보고요. 이게 2009년도 이후에 엄청난 박스권이에요. 이게 엄청난 박스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그 추세가 안 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는 어렵지만 박스권을 벗어날 경우에 그 방향대로의 강한 추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운드 달러는 예의 주시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위스 프랑이죠. 스위스 프랑 굉장히 재밌는 통화입니다. 자, 이게 차트 보시면 완전히 Y축을 그렸죠? 2015년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폭발적인 하락을 보였죠, 갑자기. 이거 몇 분 만에 이랬어요, 몇 분 만에. 왜 그랬냐? 유로와 페그제인 최저 환율세 1유로당 1.20 스위스 프랑을 폐지해버렸어요. 이거는 유로하고 스위스 프랑의 페그였어요. 페그제라 그래가지고 연동 환율입니다. 1.12 그러니까 유로화가 빠지면 스위스 프랑도 올라가는 그죠? 약세. 그게 최저 환율제였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75까지 인하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마이너스예요. 스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예금하시면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빠지면서 이거 그냥 몇 분 내에 이렇게 폭발적인 하락을 보면서 러시아 헤지펀드 알파리가 파산했고요. 미국의 외환중개업소 FXCM이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해가지고 모기업한테 긴급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이거 거의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랬다가 지금 서서히 반등을 하면서 지금 1.00 등까지요.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스위스 프랑을 굉장히 여러분께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통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죠. 펀더멘탈로 보면 마이너스 0.75%예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 나라 뭐 역사상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위스 프랑도 결국은 재상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워낙 그 강력한 그 국제금융 시장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후로 참 그 공격적인 반등 흐름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대충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거랑 굉장히 연동을 하죠. 예. 이거랑 굉장히 연동하는 통화입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뭐 폐기함에 따라서 급락했는데 이후 재반등에 성공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기준금리 마이너스죠. 예. 향후에는 유로화 흐름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로화랑 굉장히 연동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 을 흐름을 타지 않겠느냐. 저는 그 달러 스위스 프랑도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한 그 트레이딩 하기에도 강력한 추세가 나오는 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통화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 제가 이제 외환 트레이딩의 생존 전략, 서바이벌 스트래티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그럼 뭐 이거 약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그 성공 전략에 대한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는지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이죠? 이제 생존 전략. 예. 자, 외환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첫 강의에 했고요. 주요 참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 헤지펀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투자 전략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헤지펀드 탑 랭커는 뭐냐? 다리물, 예,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부터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외환 트레이딩에 이거 마인드셋 하면 이건 뭐냐? 쪽박이 길이 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들께 베팅 규모하고 자금 관리해라. 생명이다. 돈 생명이다. 왕복 달리기 하지 말아라. 휩소장에서 당하지 마라. 말씀드렸고요. 종목 널뛰기 하지 말아라. 유로하다, 골드하다, 오일하다가, 예엔하다가 종목 널뛰기 하지 말아라. 선택과 집중을 해라. 뇌동매매, 충동매매, 남 따라 하지 말고 문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수 찾지 말아라. 여러분이 고수 될 수 있는데 왜 고수를 찾아요? 예. 그리고 이게 기술적 분석할 때는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라.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감정 조절. 예, 이렇게 손실의 진행 단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오버 트레이딩하고 몰빵 투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말라. 차입금 하지 말라. 무리한 투자가 안 돼. 무리한 투자. 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냐? 그러면은 쪽박이기를 했으니까 이제 성공하기를 해야죠. 내 몸에 맞는 하자. 이런 트레이딩 구분인데 내 스타일에 찾아가지고 이런 전략을 짜서 스탑로스도 여기에 맞춰서 두면서 나가라. 말씀드렸고요. 우상향하게 하라. 예. 좀비 트레이드 되지 말아라 이거죠. 예. 이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좀비 트레이드 하루 벌고 하루 터지고 와장창 조금 벌다가 와장창 터지는 거. 또 벌어 와장창. 예. 의미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요 트레이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예. 그 다음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봐라. 그 다음에 마인드셋하고 트레이딩 해라. 스탑하고 익절 빨리 하지 말라는 이런 주문을 잘 활용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예. 외롭지 않게 무소의 뿔처럼 여러분을 믿어라.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달러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론이죠. 강론에 들어가서 달러원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러원 여러분 기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추합니다. 달러원은 우리나라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수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행적이잖아요. 코스피 같은 걸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딩 하기 좋아요.
재미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자고 트레이딩 하면 달러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거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예. 저도 여기에 포커스를 앞으로도 많이 맞출 예정에 있고요. 이런 뭐 헤지펀드에 대해서 알고 이런 달러원 트레이딩 우리가 원달러 하잖아요. 예, 원달러 트레이딩 전략은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나 유로 여러분 많이 하는 유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고 달러엔도 좋죠? 예. 달러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로 달러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뭐 이제 아베노믹스 예. 달러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구로다 있고 자 그다음에 상품 통화 오늘 리뷰를 했죠. 예.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도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5일에 연동하고 있는 캐나다 달러 말이죠. 예. 굉장히 주목해야 될 통화다. 예. 그다음에 5일 여러 번 많이 하는 WTI 에 대한 어떤 전망까지 오늘 했고요. 골드. 예.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하고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것으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3년 외환 트레이딩 황금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외환 트레이딩의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외환 트레이딩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